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차가 미국 수출 36년 만에 누적 판매 1,500만 대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986년 엑셀로 첫 미국 진출 이후 36년 만에 달성한 대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준준형 세단인 엘란트라가 353만 3,998대가 팔려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중형 세단인 소나타가 313만 5,035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위 모델 1, 2위 다 세단이 차지를 했네요. 3위는 중형 SUV인 산타페가 190만 9,174대를 판매하였고 4위는 엑센트로 136만 1,134대를 판매하였습니다. 5위는 투싼이 134만 4,164대를 판매하였다고 하는데요. 현대차의 미국 누적 판매 상위 5개 모델에는 세단 3종, SUV 2종이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SUV가 대세인 흐름과는 조금 대조적인 결과이기도 하죠. 이는 현대차가 미국 진출 초기에는 중소형 세단을 주로 판매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양한 판매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SUV 역시 미국 시장 내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어 향후에는 이 수치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치를 보면 한때 단종설이 나돌았던 소나타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산타페 역시 이번 풀체인지에서 디자인 변화와 크기를 키운 것 역시 아메리칸 스타일답다라고 느껴진 것도 미국 수출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현대차의 미국 진출은 성공적인 면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도 직면해 있는데요. 여기 수치에는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북미 전용 픽업트럭 산타크루즈의 경우 북미에서 최근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듦과 동시에 미국 소비자단체 컨슈머 리포트에서 2023년 추천하지 않는 차로 산타크루즈가 꼽히며 미국 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처음 출시 당시만 해도 산타크루즈는 미국 내 틈새 시장인 중형 픽업 트럭에 도전하며 호평을 받았지만 포드의 매버릭이 맞불 작전을 놓으며 포드가 가진 픽업 트럭의 정통성과 합리적인 가격이 산타크루즈를 압박하며 최근 판매량이 저조한 원인에 일조했다라는 현지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산타크루즈의 미국 현지 판매 부진에 따른 실적 개선을 위해 내수 판매의 가능성도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산타크루즈가 북미에서 출시될 때부터 국내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기에 단순히 현지에서 판매량 저조로 국내 출시를 저울질하기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국내 노조의 반대도 넘어야 할 큰 산이기도 하죠. 해외 매체에서 역시 북미에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산타크루즈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타크루즈 SUV 버전을 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도를 그려내며 현대차의 다양한 라인업 확장을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나쁘지 않은 예상인 것이 이 예상도에서도 보면 산타크루즈 기반 SUV이지만 기존 산타크루즈가 투싼의 외관 모습을 많이 닮은 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미국 내 누적 판매량 순위에서도 현대차의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호평을 받고 있는 모델로서 후광 효과를 볼 수 있기도 한 이유인데요. 거기다 산타크루즈의 전장이 4,970mm로 준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4,995mm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준대형 투싼 버전으로도 승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도에서 봐도 팰리세이드와 덩치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날렵함까지 느껴지는 모습으로 미국 내에서도 성공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현대차가 판매 부진에 빠진 산타크루즈를 다양한 라인업 확장이냐 아님 국내 시장 진출이냐 등에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결단이든 내려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 하나의 악재는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2023년부터 테슬라와 GM의 전기차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현대차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의 기준인 북미 최종 조립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테슬라와 GM이 내년부터 받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강한 경쟁 업체들과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에 현대자동차로서도 도저히 승산 없는 싸움이 될 게 뻔하다라는 판단하에 부랴부랴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조기 착공해 나섰지만 이 역시 2025년이 되어야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하기에 그동안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7종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 역시 차질이 생기게 되는 셈이죠. 결국 해외에서의 영업이익 하락을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선 국내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는 해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해외 전용으로만 판매되던 차종들 역시 국내 시장으로 눈 돌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올 만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국내 시장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부품 수급난에 따른 무한 출고 대기 루프뿐만 아니라 연일 고공행진 중인 고금리로 차량 할부금 상승에 따라 신차 취소 사태, 그리고 높은 물가를 시작으로 부동산 폭락과 내년 고용 지표의 악화 등 한국의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내년도 국내 소비자들 역시 구매력은 최저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과연 현대차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2023년을 신차 슈퍼사이클의 해를 맞이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처한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